종자독서 65번째는 제목이 마지막 몰입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요. 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뇌 깊숙이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곳에 도달하는 방법은 편법도 없고 아웃소싱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내 한 발로 꾸준히 옮겨서 쌓아야 하는 핸드메이드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꾸준히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자 이 기쁨을 내부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냅니다. 대표적인 게 도박 산업인데요. 술, 담배, 게임, 마약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인생의 해로운 기쁨은 꾸준히 하지 않고 한두 번만 해도 기쁨의 물질인 도파민의 양이 많이 분비돼서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에 몸의 이로운 행위, 즉 독서, 운동, 명상, 치실 사용하는 거 이런 행위들은 의식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줄도 모르고 지나갈 만큼 작다고 하네요. 하지만 몸의 이로운 이것들을 습관화시키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오르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긍심이 생겨나서 살아가는 훌륭한 자원이 됩니다. 저자 짐 퀵은 잠재력을 끌어내는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 즉 두뇌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유치원 때 다친 뇌 손상 때문에 학습 지진아였다고 하는데요. 대학 때까지 학습 부진에 시달리느라 나는 공부는 안 돼 라는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결핍을 극복하고 어떻게 세계적인 두뇌 트레이너가 되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완독하고 나니까 정작 몰입은 맨 마지막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뇌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필요하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한 번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정확한 목표가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게 확실해졌을 때 그 다음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살은 명중할 곳이 정확하게 있을 때 화살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명중할 곳이 없고 아무데나 쓸 수 있다면 그 화살은 이미 화살이 아닙니다. 몰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을 때 몰입도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노동으로 돈을 벌던 시대는 지나가고 지적 능력이 신체적인 힘보다 중요한 지식경제산업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지식의 적용이 수익과 연결되는 시대, 휴대전화를 업그레이드 하듯 뇌를 업그레이드 해야만 합니다. 저자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독서를 권합니다. 독서는 뇌를 가동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 상상력, 어휘력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독서도 운동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들보다 지독한 갱년기를 앓으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너는 왜 사니?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뭐냐? 너는 누구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나를 알아야 내가 왜 사는지도 알겠고 태어난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해결되지 못한 유년기의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힘들었던 게 제 갱년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죠. 내가 너를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사소한 에피소드가 저에게는 정확한 목표가 됐습니다. 마침 제 안에는 글이라는 씨앗이 들어있었고요. 이 씨앗을 물 주고 가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책을 읽었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관찰하다 보니까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투두리스트 4가지를 정하고 하루하루 쌓아갔습니다. 오늘 내가 실행한 하루는 머리카락처럼 가늘지만 하루하루를 쌓다 보니까 밧줄만큼이나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사실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읽기 위해 나는 일주일 동안 나하고 약속한 투두리스트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강력한 힘이 됐던 겁니다.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감정관리, 에너지관리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일상에다가 전에 없던 다른 습관을 들이는 일, 예를 들어서 책 읽는 일입니다. 다른 습관을 들이는 일은 기존의 에너지로는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가 넉넉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감정관리 면에서도 자기 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약 부정적이라면 이것도 의식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긍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잘한 성취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갈 수 있고, 신뢰를 쌓다 보면 자기 대화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걸 하나의 커다란 고리로 놓고 본다면 선순환을 만드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관찰하며 내가 선순환을 만드는지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이 우선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삶은 축적입니다. 종자독서 100권만 꾸준히 읽고 쓰게 된다면 책을 통한 깨달음도 있지만 그동안 자신에 대한 신뢰감, 자긍심,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와 하든 이기는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뇌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19세기 프로이드가 무의식 영역을 처음 연구하고 20세기에는 뇌과학이 엄청 발달한 시기였습니다. 뇌과학은 무의식 100% 중에 10%를 발견했지만 인류사에서는 엄청난 진보라고 합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는 밀가루 반죽 같아서 내가 반죽하는 대로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말은 이제 숨을 데가 없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히려 책을 책으로만 읽었지만 나이 든 지금은 책은 삶으로 읽혀집니다. 그만큼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겠죠. 뇌도 간이나 위, 콩팥 같은 장기입니다. 다른 장기는 나이 먹으면 노화가 오지만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진다고 하니까 나이 들면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자 짐 킥은 이러한 뇌를 무한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는 최강의 적응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를 어디쯤에다 고정하고 있는가? 짐 킥은 학교 생활 내내 나는 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학습 부진하야 라는 한계를 걷고 있었기에 그 다음은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멀리 그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감은 자기 신뢰에서 오고 자기 신뢰는 꾸준함이 쌓여야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저는 현재 독서 3년 차인데요. 독서 1년 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달음이 옵니다. 종자독서도 지금 65번째인데요. 종자독서 10번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책을 읽고 통찰하는 힘이 달라져 있습니다. 삶은 축적이고 축적은 힘이 셉니다. 주유소에 가면 그냥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잖아요. 고급 휘발유는 비싸고 비싼 만큼 자동차에는 좋은 연료가 되어주는 게 사실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 명상하는 것, 이게 편안하게 잘 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기본값이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값임을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문제를 발생시킨 사고 수준에서는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저는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살다 보면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고 나면 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문제보다 더 커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 데리고 잘 살려면 나를 키워야 합니다. 나를 키우는 데는 독서가 최고입니다. 질문을 하라. 질문은 힘이다. 질문은 곧 답이다. 긍정적인 사고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 된다. 나를 가두는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자.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자. 내 안의 비평가를 침묵시키는 방법은 나와 한 약속을 꾸준히 지켜 신뢰감을 쌓는 일이다. 그러면 새로운 신념, 즉 나는 나를 믿는다. 자신감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신념이 만들어진다.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말할 게 아니라 무엇을 행동했는지 말하라. 탁월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심층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동기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여하는 것이다. 작고 간단한 행동이 결합되면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종자독서 66은 뉴욕타임스 편집장의 글을 잘 쓰는 법, 종자독서 67은 엄마 테크로 찾아뵙겠습니다.